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이 말은 화자의 하술이 아니고 청자의 심리학이다. 말 잘하기는 궁극적으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게 말하기 모든 것에 선결되는 조건이다. 그 이분은 뭐라 그랬어요? 타인의 공식을 파악하라. 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말하기 게임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만이 내가 이기는 아주 묘한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번 더 삼켜야 나중에 여운이 남으니까 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청자 중심의 액티비티가 바로 말하기다. 말하기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세 가지를 봐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잘하려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요 조건,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해. 요건 전제가 있어요. 애인하고 말하는데 정확히 할 필요 없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가리키는 사람 혹은 중요한 그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감정 교류가 메인이 아닌 친구나 애인, 가족관계 대화가 아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꼭 구두로 아니라도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뭐냐. 제가 미국에서 석사 박사 했는데 우리나라나 이런 사람들은 질문도 못해요. 안 해요. 그게 버릇이 안 된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에는 말하기란 과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의 2000년은 가장 핵심 과목이 수사학, 말하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직업이 서양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해요. 근데 그리스 초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했다. 다 변호사였겠네요. 그럼요. 세계 3대 명연설 중에 하나가 페리클레스가 장병들을 묘지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연설이 바로 브루투스 몇 가지 있냐 하는 네. 그때 브루투스하고 안토니우스가 했던 그 연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설이 링컨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게 세계 3대 연설입니다. 왜 굳이 세계 3대 연설이란 이런 조어가 생겼을까요? 그만큼 서양 쪽에서는 말 잘하는 걸 최고의 능력으로 평가했던 사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 500년을 거치면서 말 잘하는 걸 점잖지 않다. 우리는 겸손이나 벼가 익으면 고기를 이야기꾼이라고 해서 꾼이라고 낮춰서 바로 우리가 500년 동안 성리학의 도구마에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엄밀히 평가해서 성리학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말하기에 대해서는 아니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돌았을 때는 그대로 말이 권력을 넘어서서 바로 자기 표현의 가장 메인 툴이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해도 내가 타인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조리 있게 짧은 시간에 핵심을 리듬 있게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 이전에 말하기에 대한 개념을 바꿔놔야 돼요. 말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행동, 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말은 행동은 즉각적 반사적에서 시작하는데 말은 기억을 베이스로 한 엄청난 교양곡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브레인을 강의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언어에 관한 회로를 합니다. 언어에 관한 해부학적 회로가 여기에 유튜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21곳. 말하기는 브레인 어디서 하느냐. 물론 구체적으로 듣기는 베르니케 영역하고 발음은 브로카 영역, 요즘 고등학생 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를 들었을 때 이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DNA 피지를 거의 다를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 전체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는 인간 브레인의 살아오면서 학습한 총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단 1분만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부터 성격의 캐릭터, 그 사람이 뭘 강조하는가부터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기억의 지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유전적 형질의 일부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에 발음이 얼마나 지문 같은가가 한 열흘 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강의를 하고 늦게 대전에 간 거예요. 우리 집 대전에 연구단지에 있으니까.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갖고 비가 막 너무 쏟아져갖고 택시가 있고 앞에 있는데 한 사람 먼저 가고 나는 이제 칸막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잠깐 기다렸어요. 캄캄하고 비가 쏟아지고 밤 한 9시 반 됐고 이제 조금만 나가면 이제 비를 흠뻑 젖어요. 그래갖고 우산도 없고 하니까 내 이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네.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내가 두틀거린 거예요. 아니 무슨 비가 여름 장마같이 와. 이제 비를 피하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50대쯤 되는 여성분이 혹시 박문호 박사 아닙니까? 무슨 불빛이 있는 데가 아니고 컴컴한데요. 밤 9시 반이고 비는 장대같이 오고 컴컴한데 어떻게 나를 알아봐. 목소리를 기억하셨군.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대략 15년 전에 하와이 학습 탐사를 갔어요. 그때 한 20명이 갔는데 제가 학습 탐사를 원래 27번째 갔다 왔잖아요. 그 초기인데 15년 전에 하와이의 마우나키아 천문대를 갔어요. 하와이 가도 우리는 호놀룰루 안 가요. 빅 아일랜드까지 경비행기를 타고 가고 1000m 있는 그 천문대를 갔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봤나 했더니 박사님 목소리가 그 20년이 다 된 것 같은데도 그 목소리 액센트가 딱 보는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단 1분만 대화해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억, 그 다음 좀 더 지금 목소리 액센트는 유전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형님하고 제가 11살 차이인데 형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의를 좀 하는 분이니까 형님하고 대화를 들었던 분은 나를 만나면 처음 만나도 너무 닮았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내가 5번 들었어요. 근데 골격이나 이런 것이 또 음성이나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나오는 구조가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불행과학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한 1년까지는 R하고 L을 구별해요. 2살쯤 되면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식탁에서 많이 주로 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쓰는 그 말의 액센트를 그대로 학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주화가 R하고 L을 같이 묶어버려요. 경상도 사람은 아무래도 살이 안 되잖아요. 집안에서 그렇게 했던 아버지, 엄마가 썼던 그 액센트 범주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육에 말하기가 없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서양은 2000년 동안 말하기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됐다는 거예요. 정치 활동도 말하기 능력으로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정치가를 한번 보세요. 처칠 생각해 보세요. 독일 그 전투기가 와서 융탄 폭격을 할 때 그 명령서를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싸운다. 해변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데 싸운다. 끝까지 싸울 거다. 그 유명한 연설이 2차 대전 그 공습에 그 암울한 시기를 영국 사람들이 버티게 해갖고 끝까지 저항하게 처칠의 명령설. 그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노변에 담아라 해서 그때는 라디오잖아요. 미국의 경제 그 대공황부터 해갖고 개인적인 다운돼 있었잖아요. 그 여파를 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 전 라디오 시청자들 대부분 사람 들었겠죠. 노변. 그 노가 뭐냐면 난로. 대통령이 국민들을 두련두련 대화식으로 우리 같으면 사랑방에서 이렇게 정답 나누는 식으로 국민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고 공감하고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링컨부터 해서 꽤 정치적으로 헤게몬을 장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대부분 명연설가들입니다. 말의 달인이 되기 전에는 서양에서는 정치가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 자질이 말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건 말하는 거하고 행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말하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 동안은 말하기 자체를 자제했던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말하기는 거의 사라지고 통하는 것보다 문자를 더 선호하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한번 제대로 말하기가 복권된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공개적 말하기가 거의 없었죠. 뭐 반장 선거 그런 몇 개 내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짧은 5분 멘트 같은 거 하라면 진짜 어려워해요. 자기소개하면 뻔한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문화를 이루고 된 이런 데서는 최고로 평가하는 거는 그 짧은 윗대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게 사실은 지적 능력에서 최고 위에 점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그 딱 한마디가 탁 던져지면 그 끌었던 분위기가 쫙 하고 화기애애 줄 수도 있고 얼어붙을 수도 있고 확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건 마법 같은 겁니다. 매직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 많은 말하기에 대한 이분하고 또 그 말하기 자체 강원국 선생님. 아, 강원국 선생님. 네. 네네. 제가 그분 책을 되게 좋아해요. 강원국 선생님이 책에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대목이 있는데 강원국 선생이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이 말은 화자의 하술이 아니고 청자의 심리학이다. 말 잘하기는 궁극적으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게 말하기 모든 거에 선결되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공식을 파악하라. 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말하기 게임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만이 내가 이기는 아주 묘한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번 더 삼켜야 나중에 여운이 남으니까 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청자 중심의 액티비티가 바로 말하기다. 말하기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3가지를 봐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잘하려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요 조건,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해. 요건 전제가 있어요. 애인하고 말하는데 정확히 할 필요 없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가리키는 사람 혹은 중요한 그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감정 교류가 메인이 아닌 친구나 애인, 가족관계 대화가 아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꼭 구두로 아니라도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뭐냐? 명확해야 돼요. 정확하고 명확은 좀 달라요. 요런 어감 차이도 또 민감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명확하다는 게 더 큰 집합이에요. 정확하다는 거는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고 대화나 강의 중에 숫자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정확해야 돼. 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다는 말 쓰고 명확하다는 말 속에는 정확하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다는 말 속에는 논리적 구조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적 정명도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울러서 하는 말이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다는 거는 헷갈린다고 연결되지 않아요. 맞죠? 정확한 건 틀릴 수 있고 이러는데 헷갈리다는 건 조금 달라요. 명확하다는 말은 대응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헷갈려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요. 모든 강의나 연설이나 타인을 설득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물어드는 게 내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가. 이 명확성, 요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성이요. 너무나 뻔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명확한 말을 해도 그냥 내가 하루 종일 경험했는 거 다른 사람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리 명확하게 이야기한들 입 아프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정확한 발음을 해도 정보가 없으면 속이의 경읽기죠. 정보가 없으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보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의 양을. 그 정보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 개념 하나로 갖고 통신공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합니다. 샌넌이라는 사람 통신이론에 정보는 카운트할 수 있다, 잴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비트라는 단어입니다. 0하고 1이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을 원비트랍니다. 원비트라는 게 1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진법에서 1이라는 숫자하고 0이라는 숫자 두 개의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1비트라 그래요. 비트란 개념을 만들어내고 비트를 갖고 정보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든 게 세넌의 공식이야. 통신이론도 공부하고 하면 통신공학에서 세넌의 통신정보 이론, 정보란 개념을 인류 최초로 수량한 사람. 정보는 I, information equal W 곱하기 로그, 지수가 10입니다. 상용 로그의 1 over 어떤 파라메타. 다시 말하면 어떤 파라메타의 역수, 어떤 팩터의 역수를 취하고 그 역수를 로그를 취하고 거기다가 W를 곱해주면 정보양이 된다. 아이고 너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화이트보드 안 하기로 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일단 미니멈 100만 원짜리 정보입니다. 여기서 다 잊어버렸어요. 비례상수 W 잊어버려도 되고 로그 잊어버려도 되고 딱 하나만 1 over 무슨 숫자니까 분수잖아. 그 숫자가 기호로 P로 적어요. 그 P가 뭔지 알면 정보 90% 다 전달된 거예요. 그 P가 뭘까요? 자, 다시 말하면 정보량은 그 유명한 확률에 반비례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싶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면 확률에 반비례하니까 어떤 사건을 전달할 때 그 사건 자체가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낮다.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크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확률은 0하고 1 사이 숫자잖아요. 그럼 확률이 높다는 말은 간단해갖고 가장 큰 수 1이라도 없어요. 그럼 확률이 1이면 정보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1 하면 1이 되죠. 고등학교 때 로그 1은 얼마요? 0이잖아요. 확률이 1이란 말은 그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뻔하다 그래요. 뻔한 말을 들으면 지루하다 그래요. 어떻게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명확하다는 건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돼요. 명확한 거 안 한 거는 내가 측정하는 거 아니고 듣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이든 뭐 대학생이든 내 말을 듣고 아하 알아서 하면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의 화술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다 그래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나는 명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명확한 논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할 때 이 정보의 양은 비트 단위로 표현하는 거는 바로 로그의 1 over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의 역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가 동쪽에 떴는데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맞잖아요. 해는 항상 동쪽에 뜨니까 확률이 1이죠. 그러니까 제발 뻔한 말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잠깐 내가 유튜브 봤더니 김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글로서 수다 떨지 마라. 수다라는 건 뭐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경험했고 당신도 경험했고 누구나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수다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정보 관점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확률 1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보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 정보 있는 양은 확률이 낮으면 되죠. 극단적으로 확률이 제로면 1 나누기 0이죠. 그럼 무한대가 나오죠. 정보량 무한대요. 만약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면접 보러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임원들이 심사를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60대 되고 경험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새롭고 정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정보 있는 이야기란 말은 뭐냐 하면 확률이 낮은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확률이 낮은 뭐죠? 개가 사람을 물었다. 신문 안 나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면 신문에 나요. 사람 먹는 거 옛날에 흔하잖아요. 동네마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미친 사람 아니면 개를 안 물지. 사람이 개를 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확률이 높죠. 근데 그보다 더 확률 높은 일을 하면 있을까요? 확률이 제로인 거, 정보가 무한대인 거. 자, 강화문 거리를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코가 2개인 사람을 봤다. 80억 인류 중에 코가 2개인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 있다면 확률이 80억 분의 1이잖아요. 0에 가깝잖아요. 그럼 정보량은 무한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짠! 으악! 하고 놀라요. 경락 반응이 일어나요. 놀란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놀란 반응은 브레인 과학에서 아주 핫 이슈입니다.